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비자인 코리아 장행닷컴 행여사 사무소의 장만익 행여사입니다. 벌써 7월이 접어들었고요. 7월 하면 생각이 많이 나죠? 어떤 게 생각이 날까요? 휴가. 여름이 시작되면은 이제 휴가를 생각을 하게 되는데, 음, 그러니까 2019년도 이맘때쯤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이제 핸드폰을 보면 그때 이제 매달이 시작되면 어, 어, 작년에 재작년에 사진이 이렇게 뜨더라고요. 팝업 같이 이렇게 뜨는데 그때 참 좋았다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고, 그때 조금 더 놀 걸, 여행을 갈 수 있으면 좀 더 갔을 걸이라는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들어요. 이제 그 직장 생활 하시고 계신 분들도 이제 휴가철을 맞이해 가지고 어디로 갈까? 요즘에는 이제 생각을 많이 못 하게 되죠. 예. 이제 해외로 이제 여행을 가시려고 생각했던 분들도 이제 국내로 여행지를 옮기고, 아시겠지만 원래 7월 1일부터는 이제 그 코로나 관련해서 그 사회적 거리 두기가 이제 4단계가 시작이 됐는데, 이제 수도권 지역의 코로나 확진자가 상당히 많이 늘어나는 바람에 지금 일주일을 이제 기존의 5단계로 적용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봅니다. 토요일하고 일요일 같은 경우에도 지금 확진자가 700명이 넘게 지금 나오고 있어서 지금이 4차 대유행 기로에 서 있지 않나, 이렇게 전문가들은 이제 보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건 개개인에 대한 방역 수칙을, 개개인이 방역 수칙을 정말 잘 지키는 게 지금 상황으로서는 무엇보다 중요할 것 같고요. 저도 이제 40대 중반이 넘었기 때문에 이제 8월 말 정도 이후에 이제 코로나 백신을 이제 신청할 수 있는, 예약을 할 수 있는 상황이 되긴 하는데, 많은 분들이 아직 이제 30% 정도의 접종률을 보이고 있잖아요. 아직 70%에 대한 이제 국민들이 코로나 접종을 아직 받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빨리 접종을 예방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좀 생겼으면 좋겠고, 그래서 좀 그동안에 좀 이제 밖에도 좀 이렇게 여행하기도 좀 쉽지 않은 상황들, 좀 여행도 좀 가고 그다음에 친구들도 좀 만나고, 그런 시절이 빨리 돌아왔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오늘 강의는 거의 여행은 아니고요. 여행은 아니고, 오늘에 관련돼서는 그 이전에 그 이제 2분기 E74 비자 정기 접수가 끝났습니다. 2월 28일부터 7월 1일, 그러니까 저번 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이제 E74 비자 170명을 뽑게 되죠. 선발하게 되는데, 커트라인에 대해서 궁금증이 많아요. 사람들이 저한테 연락을 주시고 하시는데, 진짜 커트라인 얘기 안 합니다. 예측을 했더니 다 빗나가요. 이전에도 69점이었을 때도 64, 5점이었으면 되겠다라고 생각했었는데, 생각하는 것보다 점수가 높게 나와서 정말 이건 예측을 할 수가 없다, 하는 얘기 결론이고요. 오늘은 E74 비자 중에서 뿌리 기업체에 근무하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들이 있어요. 올해 4월 초인가요? 그 뿌리 기업체에서 근무하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가 한번 연락이 왔었어요. 그래서 저는 우리 회사가 뿌리 기업체고, 그래서 저는 5점을 추가로 받고 이 E74 비자를 신청하려고 합니다. 출입국에 갔더니 뿌리 기업체가 E74 비자를 신청하는 그 시즌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받진 않습니다라고 말씀을, 이야기를 들었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맞고요. 이번에 작년에는 7월하고 8월 초에 이제 40명을 선발하는 그 뿌리 기업체 근무하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에게 산업통상자원부 추천서를 포함해서 40명을 뽑았는데, 올해부터는 이제 70명을 선발하게 됐습니다. 뿌리 기업체만, 예, 뿌리 기업체만. 그래서 이제 오늘 뿌리 기업체에 근무하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가 이제 산업통상자원부의 추천서를 받고 이제 별도 쿼터 70명 안에 들기 위해서 서류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이제 올해는 다 지나갔습니다. 올해는 다 지나갔는데, 혹시 이제 내년에 준비하려고 하시는 분들께 도움이 되시고자 이제 설명을 좀 드릴게요. 저는 이제 그 이번에 뿌리산업체
기업체에 근무하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의 추천서 관련해서 두 분이 70명 안에 들어서 한 명은 이제 이미 신청을 했고요. 한 명은 이제 추천서를 받고 이제 나머지 서류 구비를 해서 이제 최대한 빨리 이제 신청을 하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산업통상자원부에서 나온 이제 선발 기준이 이제 크게 두 가지가 있었어요. 첫 번째는 그 산업통상부의 고용 추천서를 받아야 돼요. 이제 고용 추천서를 받으려면 대한민국 비자 포털이 있어요. www.visa.go.kr에 이제 거기에서 고용 추천서를 신청을 하고 이제 출력을 해야 되는 게 첫 번째. 두 번째로는 이제 기본적인 요건이죠. 최근 10년 이내에 5년 이상 E9 비자 근로 자격으로 국내에서 정상적인 취업 활동을 계속하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 당연히 점수는 추천서 포함된 이제 52점 이상이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뿌리산업체의 추천서는 이렇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하기 좋은 기업 5점. 근데 일하기 좋은 기업 같은 경우는 또 뿌리 기업체이기 때문에 또 5점. 그래서 10점이 주어되는 거고요. 또 이제 가장 많이 있으신 분들이 이제 뿌리 기업 확인서만 발급받으신 기업체들. 뿌리 기업 확인서만 발급받는 기업체들은 그냥 5점만 받게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뿌리 전문 기업으로 선정이 되신 기업들이 있어요. 예, 뿌리 전문 기업으로 이제 지정이 되신 분들은 기업체는 이제 뿌리 기업 확인서하고 이제 뿌리 기업 이제 전문 기업으로 해서 10점을 받게 됩니다. 이게 10점 포함해서 52점 이상이면 되니까 이제 그 부분. 그리고 이 끝에 제가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할 거예요. 그래서 끝까지 잘 들으셔야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올해 고용노동부, 그러니까 산업통상자원부 고용추천서의 기본적인 이제 프로세싱이 이렇습니다. 이번에 이제 70명에 해당하는 뿌리 기업체에 근무하는 외국인 근로자들은 5월 12일부터 6월 11일까지 이제 해당 서류를 제출을 해서 해당 서류를 이제 강남에 있는 국가 뿌리산업진흥센터에 이제 신청을 하는 겁니다. 그 전에 이제 회사에서 먼저 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먼저 해야 되는 게 뭐냐면 산업통상자원부의 고용 추천서를 받아야 돼요. 그 고용 추천서를 받기 위해서는 www.visa.go.kr 비자 포털 사이트에 들어가서 기업 회원으로 등록을 해야 되는데 기업 회원으로 등록을 할 때 뭐 당연히 아이디, 패스워드 그리고 공인인증서, 요즘 공동인증서라고 그러는데 공동인증서로 인증을 해서 이제 회사 정보 기입하고 이제 신청을 하고요. 그러면 이제 기업 회원으로 한 3일에서 5일 정도 있으면 이제 등록이 됩니다. 기업 회원으로 등록이 되면은 여러 가지 서류를 준비를 해야 돼요. 여러 가지 서류를 준비한 상태에서 이제 추천서를 이제 신청을 해야 되는데 그 서류들을 제가 안내를 해 드릴게요. 중요한 거는 해당 서류들을 임의대로 준비하시는 건 아니고요. 정해져 있는 서류들을 준비를 하셔야 되거든요. 기본적인 서류를 제가 안내를 해 드릴게요. 자, 첫 번째로 제가 말씀드렸죠. www.visa.go.kr에 회사가 이제 회원으로 가입되어야 된다. 되고 나서 준비해야 되는 서류를 설명해 드리자면 첫 번째로 이제 고용 추천서를 신청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뿌리산업 외국인 숙련 기능 인력 점수제 274 고용 추천서 발급 신청서가 있어요. 이제 해당 신청서에 이제 작성을 하시고 가장 중요한 건 외국인 근로자와 회사의 대표의 사인이 들어가야 돼요. 이제 그거를 작성을 하시고 출력하셔서 사인을 하시고요. 그다음에 서약서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제출한 서류가 맞습니다라는 서약서인데 그 두 분 다 서약을 하게 되겠거든요. 회사 대표하고 회사 대표님하고 이제 외국인 근로자가 서명을 하시고요. 외국인 등록증 앞면하고 뒷면 그리고 EPS EPS 경력증명서. 이거는 이제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에서 발행을 하는데 대부분의 외국인 근로자들은 eps.go.kr에 들어가서
EPS 경력증명서를 발급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EPS 경력증명서 웹페이지를 통해서 들어가도 경력이 나오지 않은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는 관할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에 직접 내방을 하셔가지고 EPS 경력증명서를 발급받으셔야 돼요. EPS 경력증명서는 그 동사무소에서 팩스 발송 안 됩니다. 그리고 이제 고용계약서, 표준근로계약서를 작성을 하시는데 E7 비자에 근거해서 고용계약서를 작성하셔야 됩니다. 근데 고용계약서 작성하실 때는 지금 이제 계약한 날짜, 보통 이제 프로세스가 한 달 걸리거든요. 그래서 이제 추천서를 받고 그다음에 이제 이번에는 이제 5월 12일부터 6월 11일까지 제출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예를 들면 7월 15일 정도 한 달 정도 여유를 두고 근로계약서를 체결하시고 최저 시급이 8,720원이라는 거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고용사유서. 고용사유서는 회사에 대한 정보,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정보, 그리고 이제 고용을 하려고 하는, 그러니까 E9에서 E7 후보 비자로 변경하려고 하는 외국인 근로자를 왜 이 회사에서 채용하려고 하는지 그런 사유를 기표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회사의 사업자 등록증 사본, 그 다음에 뿌리기업 확인서, 이 뿌리기업 확인서 하나만 있는 경우에는 5점이 되는 거고요. 뿌리기술 전문 기업인 경우에는 뿌리기술 전문 기업 은 별도로 또 5점이 들어가기 때문에 뿌리기술 전문 기업은 총 10점을 발급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서류들, 점수에 필요한 서류들을 이제 준비를 하셔가지고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이게 이제 다 되어 있죠. 출력을 해가지고 사인을 하고 사인을 한 다음에 스캔을 떠서 비자 포털에 이제 업로딩을 시켜요. 그러면 5일에서 7일 정도 있으면 이제 클릭을 하게 되면 추천서가 발행이 됩니다. 이 추천서는 연중무휴 언제든지 발행을 할 수가 있어요. 중요한 건 추천서가 발행이 돼야 나머지 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데, 자 보면요, 자 추천서, 고용 추천서, 비자 포털에서 출력한 고용 추천서가 이미 발급됐다고 한다면 산업통상부 추천 신청서가 별도로 있어요. 거기 작성을 하고 외국인 등록증 사본, 앞면하고 뒷면, 여권 사본, 그리고 EPS 경력증명서, 그 다음에 이제 그 가장 중요한 최근 3년간 2018년부터 2020년도까지 산업 재해율 확인서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발행하거든요. 그러니까 회사에 얘기를 하게 되면 회사에서 회원가입을 하고 난 다음에 출력을 하면 되는데 그 기간이 3년입니다. 그래서 이제 일반적으로 이렇게 준비한 서류들을 가지고 이제 국가 뿌리산업진흥센터에 5월 12일부터 6월 11일, 그러니까 6월 11일 날 금요일까지인데 금요일 날 등기우편으로 보내는 도장이 찍어져 있으면 6월 11일 것도 인정을 해요. 이 서류를 이제 우편으로 보내야 되고요. 네, 추후에 결과 발표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5월 12일부터 6월 11일까지 해서 올해는 이제 결과 발표가 이제 심사가 되잖아요. 이 해당 이제 우편 서류를 받아서 국가뿌리산업진흥센터에서 이제 6월 14일부터 올해 6월 14일 이미 지났죠. 네. 6월 18일까지 심사를 해요. 그 중에서 70명을 선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부처 결과를 21일 날 통보를 했고 21일 이후로 나머지 서류 준비해서 관할 출입국에 이제 이거는 수시 접수니까 예약하지 않고 가서 접수를 하시면 됩니다. 이거는 솔직히 이제 그 추천서 받아서 신청하는 거는 몇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로 뿌리산업진흥센터, 그러니까 그 산업통상자원부의 추천서를 받아서 매년 5월 달에 5월 달부터 6월 달 초까지 신청을 해서 선발된 70명 가운데 이제 6월 21일 이후로 신청하는 70명 규모가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그 3, 6, 9, 10이잖아요. 예. 매 그 이제 그 정기 접수 한 달 전에 이제 뭐가 있냐면 정기 접수 한 달 전에 고용노동부 추천이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추천은 무조건 성실 근로자여야 됩니다. 그리고 뿌리산업체도 포함이 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포함이 되는 게 이제 플라스틱 제조업체, 금속 제조업체 이렇게 포함이 돼요. 그래서 이제 그걸 하게 되면 이제 인원을 선발하게 되고 그 인원이 선발되면 이제 팩스로 추천서를 발급하게 되고 이제 별도로 서류를 준비를 해서 별도 코타니까요. 네, 별도로 이제 신청을 하시면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음, 이제 대부분의 어떤 분들이 이래요. 제가 고용 추천서 예를 들면은 어, 그 뿌리 산업, 그러니까 산업통상자원부의 이제 뿌리 기업체의 추천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5점에서 10점. 또 이제 고용노동부 추천 받은 경우에도 이제 10점이 부여가 되는데, E74 비자를 받고 나서 연장할 때는 이 고용 추천서를 사용할 수가 없어요, 이제. 근데 어떤 분들을 보면 이제 고용 추천서 받아서 55점이 됐어요. 근데 10점이나 5점을 빼면 52점이 안 됩니다. E74 비자의 연장 조건은 2년 평균 2년을 평균 그 이제 소득이 있잖아요. 매 년마다 2,600이 넘어야 되는 조건으로 최소 52점이에요. 근데 E74 비자를 받고 이제 추천서를 받아서 추가 점수 받아서 55점, 60점이 된 사람들이, 외국인 근로자들이 연장할 때는 추천서를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점수가 52점이 안 되면 연장이 안 됩니다. 52점이 넘어야 돼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만약에 E74 비자 받았으면 무조건 한국어 사회통합 프로그램을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1년 후에 점수가 안 돼서, 뭐 물론 충분히 52점이 넘는 사람은 뭐 사회통합 프로그램 뭐 2단계, 3단계 이상을 받을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나이가 들어가고 월급이 줄어들면 점수가 줄어들기 때문에 반드시 사회통합 프로그램은 5단계 정도까지는 이수를 하실 생각으로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말씀을 드릴게요. 고용 추천서, 뿌리 기업도 똑같습니다. 뿌리 기업도 똑같은데 고용 추천서를 통해서 이제 별도 쿼터로 E74 비자로 변경하신 분은 1년 후에 연장을 해야 됩니다. 연장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점수입니다. 소득도 중요하고요. 52점 이상이 되어야 됩니다. 52점 이상이 되어야 되는데, 만약에 여러분들의 점수가 추천서 10점을 빼면 52점이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많이 봤어요. 그렇기 때문에 E74 비자를 받으시면 반드시 사회통합 프로그램을 공부를 하셔서 최소 2단계 이상, 2단계부터 5점이 주어지거든요. 2단계 이상을 하셔야 됩니다. 올해 8월 16일부터 사회통합 프로그램 3단계, 4단계부터 3단계, 4단계는 100시간이잖아요. 그런데 20시간씩 이제 5단계에 관련되어 있는 사회통합 프로그램을 배우게 됩니다. 그러니까 20시간이 그래서 더 어려워지는 거야, 갈수록. 그렇기 때문에 미리미리 준비를 해 놓지 않으면 나중에 조금 더 어려워질 거예요. 사회통합 프로그램 벌써 3년 전, 4년 전만 생각해 봐요. 너무 쉬웠어요. 그냥 강의실에 앉아서 듣기만 3번만 들으면 5단계 패스했어요. 지금은 안 됩니다. 예. 정말 안 되고요.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고, 사회통합 프로그램 5단계도 이제 50시간에서 70시간으로 늘어납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변화가 있기 때문에 외국인 근로자 여러분들, 또 회사에서 관계자분들은 외국인 근로자가 E74 비자가 변경됐다, 추천서로 변경됐다, 그걸로 끝나시면 안 되고, 내년에 나이가 몇 살에 들어가서 점수가 감점되니까, 그리고 추천서도 연장할 때는 점수가 인정이 안 되기 때문에 점수를 더 받기 위해서 사회통합 프로그램을 준비하겠다, 그런 계획을 반드시 잡으셔야 됩니다. 그래야 연장할 때 정말로 문제가 없습니다. 여러분 꼭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비자인코리아 장님닷컴 행사 사무소의 장만익 행사였습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 바이바이.